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일하고 또 쉬는 이 도시의 모습,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사실은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결과물인데요. 오늘은 바로 그 시스템, 한국의 도시계획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왜 우리 집 앞에는 공원이 있고 저쪽 큰 길가에는 높은 상가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을까? 네, 맞습니다. 도시의 풍경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.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계획과 규칙들이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도시의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. 먼저 도시의 큰 그림, 청사진부터 시작해서요. 땅의 쓰임새를 정하는 규칙, 그리고 개별 건물의 디테일한 법칙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볼까요? 모든 도시 계획은요, 가장 높은 단계의 큰 그림,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 문서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도시계획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.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인데요. 기본계획이 우리 도시를 앞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하는 일종의 장기적인 비전보드 같은 거라면, 관리계획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적인 힘까지 있는 진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모든 건 이 설계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. 그럼 이 설계도는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? 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통해서입니다. 우리가 매일 보는 도로 공사, 공원 조성, 새로운 아파트 단지 개발, 이 모든 활동이 바로 그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건물을 짓고 도시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도시라는 거대한 집을 정리하듯이 모든 땅에는 각자의 역할, 즉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. 이걸 바로 용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. 땅의 용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우리가 잠자고 쉬는 주거지역, 상점과 회사가 모여있는 상업지역, 공장이 있는 공업지역,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는 녹지지역이죠. 이 구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바로 옆에 갑자기 시끄러운 공장이 들어서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도시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먼저 주거지역. 말 그대로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위해 지정된 땅이에요. 바로 이 주거지역이라는 울타리 덕분에 우리가 조용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는 거죠. 다음은 상업지역인데요. 백화점, 은행, 높은 오피스 빌딩들이 모여있는 말 그대로 도시의 심장부 같은 곳이죠.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물건을 사고 문화를 즐기는 도시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역동적인 공간입니다. 그리고 공업지역은 도시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주거지역과는 떨어진 곳에 모여서 소음이나 환경 문제 걱정 없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녹지 지역입니다. 이곳은 단순히 숲과 공원을 넘어서요,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또 도시가 끝없이 팽창하는 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완충지대, 즉 브레이크 역할을 한답니다. 자, 그럼 이제 도시 전체에서 개별 땅 하나로 시선을 확 좁혀보겠습니다.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.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건폐율입니다. 이건 쉽게 말해서 건물이 얼마나 뚱뚱한지를 정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주어진 땅을 얼마나 넓게 덮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 비율을 정한 건데요. 이 건폐율이 낮을수록 건물 주변에 마당이나 통로 같은 빈 공간이 많아져서 도시가 한결 쾌적하고 여유로워지겠죠? 두 번째는 용적률인데요. 이건 바로 건물의 키와 밀도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. 건물의 모든 층 면적을 다 더한 값이 대지 면적의 몇 배까지 가능한지를 나타내거든요.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사람과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거고요. 이게 바로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인구 밀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. 자, 이제 다시 시야를 좀 넓혀볼까요? 도시계획은 개인의 건물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과 시설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. 그 핵심 개념이 바로 기반시설입니다. 사람으로 치면 뼈대나 혈관처럼 도시가 도시답게 숨쉬고 움직이게 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시스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기반시설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. 도로 같은 교통시설은 물론이고 우리가 쉬는 공원, 매일 쓰는 전기와 수도,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, 심지어 재난을 막는 시설까지 이 모든 게 다 기반시설에 포함됩니다. 여기서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공개공지라는 겁니다. 큰 건물 앞에 있는 작은 쉼터나 광장 본 적 있으시죠? 그건 사실 개인 땅이지만 시민 누구나 쉴 수 있도록 개방한 공간이에요. 개발자는 용적률을 좀 더 받는 혜택을 얻는 대신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쉼터를 제공하는 셈이죠. 자,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. 지금까지 살펴본 이 수많은 규칙들은 한번 정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도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도시계획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의 긴 대화 과정이랍니다.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큰 비전부터 건폐율, 용적률 같은 아주 세세한 규칙까지 오늘 배운 영어들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공간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언어와도 같습니다. 도시의 설계도는 이미 그려져 있지만 미래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. 이 규칙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의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으신가요?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